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재판은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박영수의 친척이라는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공교롭죠. 어쩜 이렇게 날 맞춰서 나왔을까요? 오늘 박영수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소환 조사 받는 날에 맞춰서 박영수의 친척도 법정에 나왔다. 야,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은데? 의심이 좀 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요? 예.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가요. 이렇게 맞을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돼? 자,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박영수도 그렇고요. 오늘 법정에 나왔다는 박영수 친척 이기성 씨도 그렇고요. 검찰한테 좀 물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횡령 혐의 박영수 친척, 약점 잡힌 피의자,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세운 검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영수 친척이 바로 이기성이다 라고요. 네.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증언대에 섰어요. 자,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을 왜 증언대에 세웠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주제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거든요. 굳이 재판에 세울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오늘 법정에 나오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428억 약정, 대선 경선 자금 2021년이죠. 그 다음에 시장 재선 자금,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 2014년, 그 다음에 기타 떡값 등을 받은 혐의로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428억 약정은 아직 기소가 안 됐대. 근데 법정에서 맨날 428억 나왔어. 이 428억은 원래 정진상 실장만 기소가 됐답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 부분은 지금 따로 떼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병합이 됐죠.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김용 부원장 공판에서 428억은 결국에는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한 게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428억을 받아가지고 3등분해서 3띵하기로 했다는 거야.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지난 얼마 전에 법정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유동규는 이 중에 3분의 1, 지가 받게 될 3분의 1을 지 아들 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증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428억에서 김용 부원장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3등분 하기로 했다며? 그럼 428억이 존재해? 안 해? 그러면 3등분, 3띵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은 다 뭐야?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여튼 자, 오늘 재판은요, 박영수 친척인 이기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기성 씨는요, 분양 대행업자예요. 대장동, 그리고 그 앞에
위례 신도시 이 분양 대행을 했었습니다. 대장동에서는 분양 대행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여하튼 분양 대행업자입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이렇게 총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의 원 출처가 바로 이기성이라고 해요. 이기성이 22억 원을 남욱한테 주고 남욱이 이 중에 8억 4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주고 김만배가 이 중에 1억 5천만 원을 유동규한테 주고 유동규가 이거를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김용, 정진상한테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처음 진술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해. 처음 진술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기성, 남욱, 김만배,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나중에 진술이 어떻게 바뀌느냐, 법정에서 진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기성, 남욱까지는 같은데 남욱이 김만배를 안 거치고 바로 유동규한테 1억을 줬대요. 그러면 김만배한테 준 돈은 뭐야? 김만배는 이 돈 중에 5천만 원을 또 유동규한테 줬대. 그래서 이 1억과 5천만 원이 각각 따로 정진상, 김용한테 갔다는 거야. 진술이 완전 이상해지죠. 뭐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자, 더 웃기는 거는요.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을 전부 다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만배한테 1억을 받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김만배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보면은 남욱한테서 1억 5천이 다 나왔다고 그랬다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진술이 되게 이상해. 유동규 진술 따로, 남욱 진술 따로, 김만배 진술 따로 다 달라. 그리고 유동규는요. 유동규 진술도 계속 틀려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최초 발원지가 어디다? 이기성이다. 이기성은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6억 정도를 줬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총 한 22억 원을 남욱한테 줬다 얘기도 하고 다 합쳐서 대장동 업자들한테 모두 합쳐서 42억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합니다. 액수 되게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기성 씨는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맡게 되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억 원이라는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자기한테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사업을 딴다든지 해가지고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에서도 분양 대행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충분한 돈이 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돈 줘. 내 돈 돌려줘. 라고 해서 남욱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까지 막 보내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왜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야, 이기성이가 그거 보내왔어. 뭐 그런 내용 증명 보내왔더라. 뭐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야, 참 내용인데 이 대장동 업자들 보면은 참 보면 진짜 상도이가 없는 것 같아. 얘들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랬으면 서로 이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뭐 얘들은 보면 줄 거는 안 주고 받을 건 받아내고 안 받아내지 말아야 될 것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얘들 습성 같아. 그래서 맨날 오고 가는 게 뭐야? 내용 증명이야. 내용 증명과 소송이야. 야, 참.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이기성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가 정말 22억 7천만 원인가 하는 돈을 남욱한테 줬냐? 그래, 남욱은 이 돈을 어디다 쓴다 그러디? 22억 이걸 다 한꺼번에 줬니? 따로따로 줬니?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원래 어디서 나왔든 어떤 명목으로 가져갔든 그게 최종 전달자인 유동규하고 받은 사람인 정진상, 김용 이 선에서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왜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바로 검찰의 수법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까 자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저 봐, 이게 저 위에서 저렇게 내려왔잖아. 저 위에서 저렇게 물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 거야. 라는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증거나 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만 검찰은 이게 증명력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검사들이 이래. 지들이 우겨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진짜 어디서 이런 걸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사돈의 팔촌의 주머니 안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오는 반면에 지들이 하기 싫은 거는요. 눈앞에 있는 것도 증거로 안 갖다 내는 겁니다. 곽상도 무죄 나오는 거죠. 앞으로 박영수한테 무죄가 나올 것처럼. 뭐 여튼 오늘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도대체 이 이기성을 왜 불렀니? 이기성은 총 4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남욱 혹은 뭐 대장동 일당들한테 줬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줬대요. 남욱이 되게 그 유동규한테는 돈을 맨날 뜯기잖아요. 그래서 유동규한테 뭐 이혼 자금 뜯겨, 전세 자금 뜯겨, 나 돈 갚아야 되는데 돈 좀 줘. 정말 많이 뜯겨요. 그래서 한 4, 50억 정도 뜯기는 것 같죠. 근데 그 돈을 또 남욱은 어디서 뜯어왔다? 이기성한테 뜯어온 거야. 그러면서 나 생활비가 부족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 그러면서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뜯어가다가 나중에 1억, 2억 이렇게 뜯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뜯어가던 돈이 총 얼마가 됐다? 42억이래. 자, 근데 그중에 2015년, 2014, 15, 16 요 기간 동안에 뜯긴 돈이 한 22억쯤 된대. 그 22억이 남욱한테 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묻습니다. 용도가 뭐라 그러디? 아, 용도요? 뭐 여러 가지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생활비 없다. 뭐 우리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급하게 내가 쓸 돈이 있다. 빚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뜯어갔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대요.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솔직히 난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남욱이 알 필요 없다 하더라. 그랬었는데 갑자기 작년 10월에 대장동 수사가 재수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치 자금도 포함이 돼 있었대요. 라고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마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즉, 이기성이 남욱한테 42억을 줬는데 이 42억 중에 일부는 정치 자금의 명목으로 간 것도 있다라는 거지. 사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유동규가 그 김용 부원장한테 그 돈을 뭐 총 6억 원을 줬네, 만에 하는 그런 돈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 돈도 최초 출발지는 어디냐면 이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성이 참 많이 뜯겨 먹은 거야, 그죠? 그런 이기성이니까 내가 대장동에서 한 200억 받는다. 그 200억의 그 지분을 요구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영수가 받았다는 200억 원이 실은 그게 이게 이기성 거라고 하면 또 그것도 차라리 그건 말이 될 것 같긴 해요. 여튼 자, 그런데 정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뭐 정작 정치인인 김용은 모른다. 오늘 김용 재판인데 나 김용 처음 봤어요, 오늘. 내가 김용이라는 이름도 내가 자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김용이라는 사람 얼굴은 내가 오늘 처음 봐요. 내가 재판 넘겨지고 난 다음에 김용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 내 김용이라는 얘기 이름을 들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김용이라는 이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따라서 김용한테 돈 준다는 말,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용을 알지도 못하고 김용이라는 이름도 들은 적이 없으니 김용한테 돈 준다는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이게 심각해져 버려요. 왜? 아까 이 돈이 어디서 왔다고? 이기성한테 왔다고. 근데 이기성은 몰라. 그게 얘한테 가는 돈인지. 자, 검찰은 이 돈이 갈 줄 알았다. 아니, 김용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간다더라. 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끝내 이기성은 김용 혹은 이재명이란 말은 안 해요. 정진상이란 이름은 몇 번 들어봤대요. 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정진상 실장이 또 이렇게 탄핵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근데 정진상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고 정진상이란 말은 몇 번 들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튼
자, 보세요. 김용이라는 사람은 내가 말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그래 남욱한테 돈을 많이 뜯기긴 했는데 정치 자금으로도 가져간다 하던데 그래 나는 몰라. 근데 김용은 근데 왜 이게 나온 거지? 김용 재판에 이 사람이 왜 나왔죠? 자,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검찰한테 다른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다른 꼼수는요. 제가 내일 좀 주제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검찰의 꼼수.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 보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찰은요. 이 이기성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못돼 처먹은 놈들이지. 예. 검찰은요. 법정에서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오늘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기성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돈 준다 카더라는 둥, 대선 자금, 경선 자금 준다 그랬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 얘기는 뭐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기성이가 오늘 이 법정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김용을 모른다는데 오늘 김용 재판이었어. 김용을 거쳐야지 이재명을 건너갈 수 있다고. 적어도 이 재판에서는요. 근데 뭐야? 김용을 모른다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김용한테 간 돈은 뭔데 그럼? 네. 오늘 재판에서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증인을 불러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고 엉뚱한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못돼 처먹은 새끼들이지. 이게 검사 새끼들이야.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이러고도 공무원이야? 이게 공무원이냐고요. 참. 어미준 검사, 얘 진짜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보내야 되래요. 얘는. 딱 북한에 그 김정은한테 충성하면 잘할 거야. 한동훈을 김정은으로 싹 바꿔놓으면 딱 잘 될 것 같아. 진짜 정식으로 좀 권유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같은 민주국가에서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 검찰이 이 이기성이라는 자를 부른 이유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이 나오려면은 김용을 거쳐가야 돼. 돈이 그냥 바로 이재명한테 날아갔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김용 거쳐서 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기성이가 적어도 나 김용 얘기는 듣긴 했어요. 간다 카대요.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이재명한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김용 몰라요. 김용한테 돈 갔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봤어요. 라고 해놓고 그 돈이 이재명 간다대요. 그러면은 김용 건너뛰고 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면 오늘 이 재판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오늘 그 재판에서 그 얘기를 굳이 하게 만들고 그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애시당초 그 목적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요, 이 이기성도 녹취록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냥 보면은 정영학도 그렇고 이 대장동 업자도 참 웃긴다니까. 지들끼리 막 서로 녹음하고 막 그 녹취록 뿌리고 막. 하여튼간 이기성이 녹취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대한 녹취록에 든 걸 가지고 이렇게 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녹취록 얘기가 사실 오늘 재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 거지. 김용이 등장 안 하는데 김용을 참 여기 오늘 김용 재판이란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애시당초 검찰이 이 짓을 한 거는 언론 플레이였다. 참 못됩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를 이걸 빼고 오늘 사실 재판을 보면 검찰이 손해를 본 날이에요. 이기성의 진술이 오늘 나오면서 사실 기존의 남욱이나 유동규나 김만배가 했던 진술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성은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남욱한테 최대 2억 원을 줬는데 이 중에 일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들어간다 카더라. 카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대부분 이 돈은 계좌이체가 됩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돈을 불법적인 자금을 준다고요? 자, 이기성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자기 회사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인출을 해서 남욱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 쳐. 그런데 이게 돈의 전달 순서가 이상해요. 남욱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 뭐 유동규는 또 얘기가 완전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하여튼 어떤 부분이 있냐면 1억 원을 먼저 받아서 그걸 먼저 유동규한테 전달해주고 나중에 5천만 원이 김만배를 거쳐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근데 1억 5천 이 얘기가 되게 황당한 것이 이게 2014년 뭐 4월 6월 이 사이에 뭐 갔대는데 어쨌거나 이게 남욱한테서 다 나왔는지 아니면 김만배한테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남욱과 김만배가 나눠서 냈는지 나눠낼 때 1억을 낸 사람이 남욱인지 아니면 1억을 낸 사람이 정말 그 김만배인지 진술이 다 틀리고 같은 놈도 다른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여하튼 간에 남욱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억을 먼저 주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줬다라 얘기를 해. 그리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기록은 또 안 나와요. 돈이 1억이 정확하게 빠진 것도 아니고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액수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 그리고 1억이 나간 때가 있는데 그 1억은 5천만 원이 먼저 나가고 1억은 나중에 나간 거야. 그럼 돈의 전달 순서가 1억이 먼저 왔다 그랬는데 뭐야 이건 또. 이것도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이거는 남욱의 진술과 오늘 이기성의 진술은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2억 원을 뜯겼고 그 중에 일부는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재선 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4월에서 6월이면 선거 말기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돈을 줬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지금 인출한 그 자료를 보면은요. 선거 이후 선거가 끝났는데 돈이 인출된 것도 있어요. 6월 초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네? 자, 그럼 어찌 된 거야? 재판장이 물어요. 선거 끝나고도 돈 줬잖아요. 근데 그걸 선거 자금이라고 그랬다고요? 남욱이 뭐라 그러던가요? 라고 하니까 어물어물어물해요.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 선거 자금이 되려면 적어도 선거 전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자금이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잖아.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자금을 주나요? 자, 그러니까요. 이기성이 뭐 선거 이후에 선거 자금 줬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직접 묻습니다만 이게 답을 이기성은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내용 증명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아까 저 이기성이가 그 남욱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대잖아요. 근데 이 내용 증명에 뭐가 있느냐면은 선거 자금으로 쓴 거 알고 있다. 이 선거 자금 쓴 거 폭로하겠다라고 떠벌리는 대목이 존재를 해요. 자, 왜 그랬니? 너 그렇다면 이게 내용 증명 내용 상황을 보면은 너 선거 자금을 쓴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이기성이 뭐라 그러냐? 아니 그거요. 실은 내가 이 남욱을 좀 만났어야 했어요. 만나서 따질 것도 있고 솔직히 돈을 좀 돌려달라거나 할 것도 있는데 아니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잖아. 카톡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거 자금 문제 사실 뭐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주워 듣긴 했는데 솔직히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기성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가장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 증명에 나온 얘기는 허언이라는 얘기죠. 열받아서 그랬대요. 사업권 준댔는데 안 줘서. 자, 근데
오늘까지 사실 보면 검찰 측 증인이 계속 쭉 나와서 이렇게 저 진술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 달하고 8월 정도까지 유동규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거예요. 조우형도 지금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고인 측,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 증인이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검찰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공통돼요. 이 사람들이요,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갈 때 그때 가을 몇 월 달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더라. 아, 내가 가니까 그때 길거리에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하더라 하고 해서 주변 정황은 상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돈을 전달한 액수나 전달한 시기, 날짜는 또 애매해요. 아니 그렇게 가로등이 켜지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얘기하고 햇빛이 밝았네 어두웠네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며칠인지는 몰라. 자, 며칠인지 모른다 칩시다. 지가 전달한 액수를 몰라? 액수를 몰라. 검찰 측 증인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마치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짜맞춘 것처럼 일부러라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돈 전달 액수를 헷갈려.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헷갈려.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돈 액수는 기억 못하고 그 당시 주변 정황만 기억하냐? 아, 내가 그때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막 주제 설명을 해. 근데 액수는 기억 못해. 자, 이기성만 해도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위례지구에서 분양 대행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이렇게 돈을 주는 뭐 그런 형식이거든요. 계약은 그때 체결하고 실제로 또 수수료를 받는 건 훨씬 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위례지구 사업에서 개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그 위례지구 사업에서 이렇게 분양을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 분양 대행을 맡은 게 이 이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양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데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는데 이걸 소개해 준 사람이 남욱이고 또 남욱이 또 그 김만배한테 소개를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내가 이 사업을 따는데 남욱이가 도움을 줬어. 그래서 내가 고맙다라고 해서 니도 돈 줄게 해서 돈을 줬다 쳐. 근데 뭐 분양 대행 계약 하기도 전에 돈을 줘.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또 돈이 나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계약은 6월 달쯤에 했는데 실제로 돈은 그해 10월 달부터 나와요. 2014년. 그런데 돈은 언제부터 준다? 4월부터 줘. 다 따로 놀아. 돈을 주기 시작한 건 4월. 계약은 6월. 실제로 수수료 받기 시작한 거는 10월. 그러면 선금을 준 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 선금을 줄 수도 있지. 줄 수 있다고 치는데 무슨 명목으로 줬다 정도까지는 알고 하지 않습니까? 모른대? 안 물어봤대? 그리고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자금을 준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도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아이 그때 이 남욱이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는 뭐 곧 될 거고 뭐 될 거라고 거의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검찰 측 증인의 특징이 이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생생한 상세한 기억을 해. 근데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나 왜 이 시기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줬어요? 라면 얘기를 안 해.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자금을 줬다 그러고 돈도 1억 5천을 줬는데 1억 5천을 어떤 단계로 줬는지 5천만 원을 먼저 줬는지 1억 원을 먼저 줬는지 몰라. 오늘도 그 얘기해요. 1억을 먼저 줬어요? 5천만 원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액수가 딱 안 떨어지는데 어떤 돈하고 어떤 돈하고 합친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해요. 주변 상황은 열심히 잘 기억하고. 뭐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거지. 자, 근데 석연치 않은 정황은 더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기성은요, 총 42억 원을 남욱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진술이 조금 엇갈리면서 이 42억 원을 남욱한테 다 전달했는지 일부 김만배한테 전달했는 것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2014년, 2015년 사이에 뭐 22억을 전달했는지 하여튼 돈 엄청 많이 갔대요. 하여튼 그중에 1억, 그중에 8억 4천만 원은 김만배와 유동규가 공동으로 뭐 썼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다 뭐다? 지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는 거죠. 회사 돈. 즉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42억이나 되는 돈. 자, 아무리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회사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인이 따로 되어 있으면 그 돈을 함부로 뽑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횡령이거든요. 보통 이런데 분양회사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인 경우도 많아요. 주식회사의 돈은 당연히 이렇게 함부로 뺏어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자, 어쨌거나 이 42억이나 되는 돈을 회사 돈을 빼내서 그 돈을 남욱한테 준 거예요. 횡령이네? 자, 이 횡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까요? 예, 받았습니다. 자, 조사를 받았으면 그래 처벌을 받았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지금 기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횡령 혐의가 있고 그게 검찰한테 포착이 돼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대. 언제 조사를 받았는데? 작년 10월에. 근데 지금 벌써 6월인데? 8개월 동안이나 결론이 안 났대. 왜? 왜일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뭐죠, 이거? 약점을 잡은 거죠. 증인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오늘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그 이기성의 녹취록 그 내용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점을 잡은 거죠. 야, 참. 여러분,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찰이 야, 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하면은 알지? 너 아직까지 우리 결정 안 냈어? 불기소 결정 안 냈어? 기소할 수도 있어? 알지? 잘해. 라고 해서 이번에 증인석에 선 거예요. 뭐 이래도 됩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다. 우와, 뷰티풀하다, 그죠? 자, 사문난정님, 아까 저기 분양대행업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일 자체가 선불을 받는 일 아니고, 그럼요, 분양대행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선불이 나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참.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엄희준 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엄희준 검사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그 총리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건으로 사실 탄핵을 했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때 잘랐어야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잘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동훈한테 엄청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예. 엄희준 봅시다. 제가 볼 땐 이 엄희준 탄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돌님, 김건희 가족회사의 사기로 끝난